자, 또 시작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를 이용을 해서 어떤 펑션의 최소 최대값을 이제 구하는 문제를 풀었는데, 사실 이 문제는 뭘 한 거냐면은 relative maximum 또는 minimum을 푼 거죠.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이제 극대극소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함수가 그 주변에 대해서 얼마나 크냐, 주변에 대해서 이제 로컬 미니멈이 되는 거를 푸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제 구간이 정해졌고 이런 문제에서 이게 0이 아니더라도 최소가 되는 최대 최소가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보통 함수에서도 해봤듯이 이제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꼴이다, x, y인데 함수가 예를 들어 뭐 여기서 끝나고 뭐 이런 꼴이다. 아이고, 이게 직선이 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한 것들은 사실 이런 점들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relative 맥시멈 미니멈을 구한 건데, 근데 사실 우리가 그 구간을 정해놓고 여기 구간이 이제 0부터 여기 A라고 할까요? 실제 구간 0, A 사이에서 진짜 맥시멈은 딴 데 있죠. 여기에 맥시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미니멈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런 방법으로 푸는 게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끝점이나 또는 이제 싱귤러리 미분이 정의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이제 이게 섹션 몇인지 내가 책이 없어서 모르겠고, 그 엔드 포인트나 또는 이제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인데, 아니 바운더리 포인트 프로블럼인데 이거 생략할게요.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 거고요. 일단 넘어갈게요. 뭐 하는 건지만 이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좀 중요하게 할 게 변수를 바꾸는 거. 이게 유용한 경우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변수 바꾸기 실제로 이제 물리 문제를 다루는데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예는 사실은 아주 좋은 예는 아닌데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한번 보면 또 재밌는 예이긴 해요. 이런 방법도 있구나 오히려 생각하게 만드는 예인데, 웨이브 이퀘이션 파동 방정식이라고, 지금 아마 잘 모를 가능성이 높은데, 몰라도 지금 크게 관계는 없어요. 알면 물론 더 좋겠지만 파동 방정식은 파동이 만족하는 방정식이죠. 근데 파동이 뭐냐 이걸 이제 따져야 되는데, 파동 잠깐만 얘기를 해야 되나? 잠깐만 얘기를 하면, 파동의 형태는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결 무늬가 이제 퍼져나가는 걸 잘 보고 있으면은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그려볼까요? 어느 순간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되죠. 단면을 딱 찍어요.
어느 순간에 이제 사진을 찍었다고 치고 이게 그 결국 이걸 이제 x축이라고 하고 이걸 x축이라고 하고 이게 이 진폭을 지금 나타낸 진폭 있죠? 이 진폭이 결국은 파동을 나타내는 건데 이걸 F라고 합시다. F는 근데 뭐의 함수냐면 x의 위치의 함수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함수이기도 하죠.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금 그 시간을 딱 찍었으니까 이게 원래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를 우리가 F는 그 fx의 t가 타임이 0일 때, 참 x는 위치고 t는 타임이에요, 시간이에요.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움직이잖아요. 파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고 있으면 사실은 한 점에서 보고 있으면은 얘가 이게 왔다 갔다 하죠. 한 점에서 보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뿐만 아니라 사실 진행을 하고 있죠. 퍼져나가죠. 퍼져나가는데 어떻게 퍼져나가느냐면 사실은 이게 이걸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죠.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여기 예를 들어 지금 검은 화살표 있는 데를 한번 여기 검은 화살표 있는 데를 한번 여러분들 그냥 보고 계세요. 어떻게 되는지. 검은 화살표 있는 데를 잘 보고 있으면은 sorry. 검은 화살표 있는 데를 보고 있으면 한 점을 집중을 하면 얘가 저 웨이브가 줄었다가 커졌다가 이렇게 되죠. 다시 이쪽으로 진행하면 줄었다가 커졌다가 줄었다가 커졌다가 이런 모양이 되고 한 점에서는 보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실제 전체를 보게 되면 이제 이쪽 방향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뭐 이쪽 방향 이렇게 가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그래 이 파동의 속도가 있겠죠. 이제 만약에 이쪽으로 진행하는 속도가 v라고 하면은 이게 시간이 t만큼 지났을 때 얘가 x 방향으로 x 제로라고 하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 얘가 정확히 복사를 하시고 이걸 색깔을 좀 바꾼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만큼 이동을 하게 되죠. 원래 여기서 쓰면 자, 이게 이만큼 이동을 하는데 결국은 이 이동 거리가 얼마예요? 이동 거리가 v에다가 t만큼 곱한 거 값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초록색은 이제 fxt인데 얘는 뭐랑 같냐면은 원래 fx의 이 파란색으로 쓴 거를 fx의 제로라고 씁시다. fx라고 씁시다. t 이퀄 제로라고 쓰면 이거를 원래 fx에다가 원점이 vt만큼 이동하는 형태가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꼴로 돼 있으면은 이건 파동인 거예요. 결국 모양을 이런 꼴로 돼 있으면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v의 속도로 이동하는 속도 v로 이동하는 파동이 되겠죠. 파동의 진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일반 물리에서 물론 배우긴 할 텐데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고요. 뭐 반대 방향으로 진행할 수도 있죠. F 또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면 얘가 이제 예를 들어 여기 어디 갔냐 초록색 이거를 보면 얘가 뭐 잘 안 되네요. 아무튼 그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이게 속도가 마이너스 v가 돼서 x 플러스 v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사기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는 게 이런 형태고요. 자, 지금은 뭐 그거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아무튼 파동 방정식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당장에 보이진 않을 거예요. 어떤 f라는 함수가 라지 f라고 썼네요. 마이너스 v제곱분의 1이 이게 파동 방정식인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퀄 제로 이게 이제 파동 방정식인데 이렇게 써져요. 이거는 이제 속도 v로 움직이는 물론 플러스는 x 방향 플러스 x 방향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x 방향일 수도 있어요. 움직이는 파동의 방정식이에요. 물론 이걸 풀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변수 변환해서 그게 변수 변환을 통해서 이게 이 함수가 라지 f라는 함수가 이런 꼴을 이런 꼴이나 이런 꼴을 만족한다는 걸 보이도록 할 거예요. 지금 할 내용은 그 내용이고요. 일단 변수 변환을 그 변수 바꾸기를 해서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하는데 어떻게 바꾸냐면은 왜 그렇게 바꿔요 하면 할 말이 없는데 문제를 풀려고 바꾸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죠. 뽕 잡는 게 매라고. 왜 매를 써야 되냐? 매를 써야 될 그 원칙적인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 난감한데 그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어떤 변수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r이라고 쓸까? 이 r은 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변수고 r을 xv 플러스 vt라고 정의하고 s를 x 마이너스 vt. 그러니까 xt 대신에 rs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은 이제 변수 변환을 하니까 라운드 x분의 라운드가 라운드 r분의 라운드랑 그다음에 라운드 s분의 라운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을 텐데 이거를 해주려면은 여기에 r을 x에 미분을 해줘야 되죠. 이쪽은 s를 x에 대해서 미분해줘야 되고. 자, 이거 하면은 r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 그 다음에 s를 x에 대해서 편미분이니까 편미분이라는 얘기니까 여기는 t가 고정이 된 거고 여기도 물론 t가 고정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 편미분을 하면은 1이죠. 이것도 1이고 왜냐하면 t를 여기서 변수를 안 보니까 편미분이라서.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라운드 r분의 라운드 이렇게 되고 더하기 라운드 s분의 라운드 이렇게 될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라운드 t분의 라운드를 구하면은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라운드 r분의 라운드에 그 라운드에 t 라운드 r이 있고 그 다음에 s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데 얘도 이제 이런 미분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t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보면은 r은 플러스 v가 나오고 s를 t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v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v, 얘는 마이너스 v.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하니 v에 라운드 r분의 라운드
마이너스 라운드 S분의 라운드.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1번식이라고 하고 요걸 2번식이라고 하고 얘를 3번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2번 3번식을 1에 넣자는 얘기죠. 웨이브 이퀘이션에다 넣어보자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그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대신에 얘를 쓰면 되니까 그 여기서 이걸 이제 써야 되는데 1번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x 대신에 이건 뭐 요거의 제곱이니까 이래 이러냐 이것이 아니고 라운드의 v제곱분의 이렇게 된 거죠. 요거의 제곱 빼기 요거의 제곱에 전체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f는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걸 다시 쓰면은 라운드 x 대신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대신에 요걸 집어넣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항은 요거의 제곱이 되고 요거의 제곱 f 빼기 v제곱분의 1에 이번에는 3번씩 여기서 나오죠. 요거의 제곱 그쵸? 요거의 제곱을 넣으면 되니까 요거 제곱을 하면은 제곱되고 여기 제곱에 f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풀었으면은 물론 여기 자, 이걸 이제 쭉 전개를 하면은 첫 번째 라운드 r 제곱이 하나가 나오고 라운드 r 제곱 분의 라운드 제곱에 그 좌변에서 이게 하나 나오고 우변에서도 얘는 어차피 둘이 지워지니까 둘이 싹싹 지금 1이고 우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라운드 r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빼기가 나와서요. f 마이너스 색깔을 다시 이게 나와서 이게 하나 나오고 캔슬이 되죠. 물론 그 다음에 s도 마찬가지로 같은 형태로 나오죠. 좌변에서 왼쪽 첫 번째 항에서 이게 나오고 두 번째 항에서 다시 이게 나와서 여기도 지워지죠. 둘 다 0이 되고 제곱항은 다 0이 되고 0이 안 되는 항은 교차항이죠. 교차항은 첫 번째 항에서 여기서 2배의 라운드 R, 라운드 S에 라운드 제곱의 F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이너스의 2배의 이 항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해갖고 플러스가 돼서 결과적으로 얘가 4 이퀄 0 이렇게 되죠. 근데 얘는 다 0이고 얘도 다 0이고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라운드 R에 라운드 S에 라운드 제곱의 F는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아직 문제가 다 안 끝났는데 그래서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이제 좀 정신을 다시 차려야 되는데 이걸 두 가지로 쓸 수가 있죠. 하나는 라운드 R에 라운드 S분의 라운드 F가 0이라는 걸 쓸 수도 있고 또는 뭐 이게 아니라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R에 대한 미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S에 대한 미분을 나중에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어떤 그 예를 들어 요거를 이제 새로운 함수로 보면 뭐라고 할까요? 요거를 새로운 함수로 보면 요걸 g라고 부르고요. 요거를 스몰 f라고 할까요? 스몰 f라고 하고 요거를 스몰 g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첫 번째 식은 스몰 f를 r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0이란 뜻이고, 그다음 두 번째 경우 왜 이래? 갑자기 목통이 됐네. 두 번째 경우에는 그 스몰 g라는 함수를 s에 대해 미분하면 역시 0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그 스몰 f라고 하는 함수는 r하고 무관한 함수죠. 그래서 이게 f의 s가 되고,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함수는 s하고 무관하니까 r만의 함수가 되겠죠. 아하, 그러면 이제 된 거죠. 따라서 이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은 그 라지 f도 이제 요거 얘를 s에 대해서 적분한 함수가 될 텐데, 하나는 얘를 r에 대해서 적분한 함수가 되고, 그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얘를 그렇죠. 얘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f라는 함수도 어떤 새로운 변수를 또 써야 되는데, 이게 원래는 r과 s의 함수였지만은 이게 항상 두 개의 이렇게 함수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변수를 또 바꿔야 하나요? h라고 합시다. h에 r하고 h에 s, h도 또 쓰면 안 되고 ghi p라고 합시다. pq라고 씁시다. 그냥 새로운 또 함수가 되겠죠. p하고 q라는 함수가 될 텐데, r이 아니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좌변과 우변의 성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좌변은 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거고, 두 개의 r과 s 두 개의 함수란 뜻이고, 우변의 경우에는 이 함수는 근데 r만의 함수인 것과 s만의 함수인 것의 합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다른 형태로 쓰면 원래 변수로 돌아가면 이제 생각이 날 텐데, 얘는 어떤 p에 x 마이너스 플러스였나, 얘가 r이 플러스였죠. vt 플러스 q에 x 마이너스 vt.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앞에 얘기했었는데, 그 파동의 성격이 바로 그런 거죠. 파동의 성격이 어떤 함수가 이런 형태를 만족하고 있으면, 또는 이런 형태를 만족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얘가 파동이라고 그러죠. v라는 속도로 이동하는 파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얘가 이제 이런 형태가 바로 이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이게 파동의 형태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생겨도 관계없어. 함수의 모양이 아까 뭐 이렇게 그렸는데, 뭐 이렇게 생겼다. 아주 난해하게 생겼다. 근데 얘는 어쨌거나 시간이 지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거나, 또는 이쪽으로 이동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형태는 이러한 파동의 성격을 만족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파동 방정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주면은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형태는 이렇게 생겼고, 원래 형태는 이렇게 생겼고, 이거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학 4년 내내 아주 많이 많이 봐야 될 그런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익숙해져야 되는 거고요. 이해도 잘 해야 되는 거, 분석도 잘 해야 되고. 오늘 한 거를 뭐 완전히 꼭 이해해야만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걸 이해하는 방법을 차차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change variable에 쭉 넘어가서 이거 할 게 아직 많이 남았는데 르장드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수리물리 책에 나온 거는 사실 뭘 하는 건지 사실 조금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거 어떤 펑션의 변수를 바꾼 펑션 자체를 다른 변수로 다른 펑션으로 바꿔서 다른 펑션으로 바꿈과 동시에 변수 바꾸기하고 이제 를 동반하는 이제 어떤 변환 과정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이게 근데 굉장히 유용해요. 매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역학이나 또는 연력학에서 이제 자주 나오게 돼요. 변수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Q&A에 올려주시고, Q&A 올릴 때는 전체 공지로 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